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저는 34살에 이 무서운 계산을 해봤거든요. 잠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고작 2년 정도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2년마저도 대부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매일 밤 2시간씩만이라도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제 안의 나침반을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 시작했던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 이름은 성호입니다. 34살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길었고, 퇴근 후에도 침대에 누워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잠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식사와 씻는 시간. 하나씩 빼고 나니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제가 정말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는데 특히 가죽 공예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고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회사에 취업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변화의 계기는 뜻밖에도 회사 구조조정 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자리는 안전했지만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때 대학 동기 민지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베이커리를 시작한 친구였어요. 민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생기가 넘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뭔가 시도해보지 않으면 가능성은 영원히 0%잖아.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시도하면 1%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가 뭘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이를 핑계로, 현실을 핑계로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왔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만이라도 가죽 공예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손이 굳어서 바늘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주변 반응이 힘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쓸데없는 취미라며 시간 낭비라고 했고 부모님도 걱정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바느질을 하자,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예쁜 모양을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요. 신기하게도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저 계속할 거냐, 멈출 거냐만 묻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만든 지갑과 가방을 온라인에 올려본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물건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회사 일과 병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몸도 지쳤고 때로는 실수로 작품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처럼 세상 탓, 운 탓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평하는 순간 제 뇌가 방어 모드로 들어가서 생각을 멈춘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큰 주문을 받았는데
납기를 맞추지 못할 뻔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민지가 도와주러 왔어요. 밤새 함께 작업하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호야,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봐. 이게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수저인 척하려고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빌려 타면서 정작 제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부는 제 안에 쌓이는 거라는 걸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가죽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제 나침반을 찾았다는 거니까요. 매일 밤 2시간씩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후배들이 진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 소중한 시간을 남들 눈치 보고 불평하고 변명하는 데 쓰지 마세요. 대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처음부터 큰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는 몇 살이든 상관없이 묻습니다. 계속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오늘도 대답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소한 일을 위대할 만큼 꾸준히 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지만 에이, 내가 뭘이라는 생각에 주저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제가 가장 필요했던 건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진짜 경험을 나눈 누군가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나침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처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뇌는 나이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저 계속할 거냐, 멈출 거냐만 묻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나침반을 움직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경험담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할 거냐는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